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인선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마가를 국가 이념으로 하려고 하죠. 트럼프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휴에 인선 강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딴지 계속 걸 수가 있고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알래스카의 그 멀카우스키 그리고 뭐 수잔 컬린스 이런 메인주의 수잔 컬린스 이런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제 딴지를 잘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인선 계획에 이렇게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강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선 강행, 휴에 인선 강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로 어떤 휴에 인선들이 있었는지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굉장히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여 명 정도를 인사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임기 마칠 때까지 그 못 넣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에 강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막바로 트럼프 두 번째 임기 시작하자마자 마가 국가 이념으로 이렇게 적용 바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자, 이 폴리티코 기사를 보면은요. 폴리티코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트럼프 지명자들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여 명을 다시 돌린 거예요. 백악관에. 트럼프 보고 지명자 바꾸라 그러면서. unusually high number. 이거는 이상하게 정말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높은 숫자라고 나와 있죠. 약 100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명을 놓고 이렇게 삐든 겁니다. 지금 이게 2017년 12월 22일자에 이렇게 폴리티코에 나온 거거든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처음 들어간 게 2017년 1월 20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12개월 동안 이렇게 꽉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장난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던 거는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주류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명자 중에 150명은 받아들였지만 약 150명은 받아줬지만 인준해줬지만 100명, 약 100명은 내년에 하자 이렇게 미룬 겁니다. 이걸 아니까 트럼프가 휴에 임명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다음 상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존 튠 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밝혔죠.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고려는 해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 상원에서 거부를 하면은 지명자들 거부를 하면은 트럼프는 또 찾아야 돼요. 찾아서 또 지명해야 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휴회 임명 권한을 요구를 한 거죠. 상원 원내대표한테. 자, 오바마 정부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오바마 정부 첫 해 8명 지명자가 이제 거부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명자가 거부되면서 교체해야 됐고요. 8명을. 그런가 하면은 조지 W. 부시, 그 선임자인 조지 W. 부시 같은 경우에는 단 2명만 이렇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트럼프는 몇 명? 약 1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명.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론이 하도 트럼프를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은 거예요. 민주당 상원은 거의 뭐 트럼프를 히틀러라고 비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국정 운영을 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명자가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당한 게 이거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약 100명. 그럼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은 차관보, 대사, 연방 순회 및 지방법원 판사, 주요 기관 구성원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널드 레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고생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1985년 10월 8일에 나온 내용인데요. 중견급 경력 군인만 5,000명 이상이 승진과 급여 인상을 거부당하고 있고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사 적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백악관 공보실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불만을 토로한 거죠. 지명을 하면은 바로바로 인준 절차를 거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계속 적체시킨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2년 1월 5일자에 나온 건데요. 웬일로 오바마 조금 비판하는 그런 오피니언 피스입니다. 여기서 오바마의 휴해 인선은 위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휴해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해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많이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2012년에 이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상원 휴해 중에 연방기구인 노동관계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했었습니다. 2년 뒤에 이제 연방대법원이 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 거예요. 자,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휴해 임명 89건, 해리 트루먼 195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93건, 존 F 케네디 53건, 53명이란 얘기예요. 리처드 닉슨도 41명, 제럴드 포드 12명,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임스 카터, 지미 카터 얘기하는 겁니다. 68명. 로널드 레건이 제일 많았어요. 243명, 조지 H.W. 부시가 77명,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이 빌 클린턴 얘기하는 겁니다. 139명, 조지 W.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171명,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28명. 상대적으로 그래도 적었어요. 오바마는. 부시가 꽤 많았습니다. 레건이 제일 많고요. 자,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 중에 이제 맷 게이츠는 스스로 이제 물러났고, 연방 하원에서도 사퇴를 했죠.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도 이제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상원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메인스트림이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터시 게벌드하고 DNI 국장 지명자 터시 게벌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또 국방장관 지명자 핏 헥세스, 이렇게 3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핏 헥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바람 필 때마다 이렇게 이혼당했더라고요. 보니까 핏 헥세스가 좀 약간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팍스뉴스 진행자 아닙니까? 그 팍스 앤 프렌즈 주말 앵커, 토요일 앵커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프로듀서하고 불륜 관계를 가졌습니다. 지금 3번째 부인이 이제 그 팍스뉴스 프로듀서라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제 여자 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여자로 지명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팸 번디 법무장관, 제일 중요한, 모든 인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법무장관을 그래서 트럼프도 여성인 팸 번디를 지명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핏 헥세스 문제를 좀 한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이제 국방장관 지명자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핏 헥세스인데, 이라크전 참전 용사, 아프가니스탄전 참전 용사이기도 하죠. 핏 헥세스. 그런데 이제 불륜 관계를 가진 게 국방장관으로서 부족하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은 솔직히 트럼프도 불륜 관계 최소한 확인된 거는 한 번 아닙니까?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그래서 이제 2번째 부인 마를라 메이플스하고 결혼했는데요. 이바나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 이바나하고 또 마를라 메이플스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베일 스키장이었나요? 예, 거기서 뭐 대판 싸운 게 또 이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뉴욕 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언론들에 대한 이제 맷집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덕성 윤리적으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만약에 굳이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불륜 관계 안 가진 대통령이 드뭅니다. 미국 보면. 뭐 그냥 그게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뭐 거기서 최고봉을 꼽으라면은 이제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는 뭐 16세 소녀하고도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뭐 매주 이렇게 매춘부가 백악관으로 왔어요. 그 자클린 케네디 여사가 이제 자리를 피해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보호해줬죠. 막아줬고 이런 거 쓰지 말자 한 거죠. 뭐 그 옛날 언론들은 뭐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도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 뭐 천하의 그런 바람둥이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것도 언론들이 이제 다 한 번도 보도를 안 해줬대요.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줬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온 건데요. 피드 헥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불륜 관계가 아니고 헤어지고 사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불륜 관계였더라고요. 첫 번째 부인하고 깨진 것도 외도, 두 번째 부인하고 깨진 것도 외도, 지금 세 번째 부인도 외도로 만난 그런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부인 보면은 2000년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2008년 12월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메르디스 슈왈츠라는 여성인데, 예, 근데 이제 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외도를 통해서 두 번째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도를 한 게 이제 그 직장 동료하고 바람을 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이제 서만사라는 여성인데 여기 서만사라는 여성이 같이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 이렇게 만났고 메르디스 슈왈츠. 자 이제 핏 헥세스 첫 번째 부인이고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고 이렇게 이제 핏 헥세스가 두 번째 부인 사만타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부인입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게 된 것도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뭐 이분하고 프로듀서 팍스뉴스 아기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서 그냥 이혼했다 그런다. 두 번째 부인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 지금 같이 있는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또 북카주 2017년이에요. 2017년 10월에 마노레이 캘리포니아 북카주 아름다운 도시 있죠. 굉장히 아름답죠. 예, 마노레이에서 카르멜로 연결되는 그 17마일 드라이브는 꼭 한번 드라이브 코스로 가시기를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또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유부녀하고 이제 또 눈이 맞아 이제 핏 헥세스는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그러고 그 여자 유부녀인데 이제 이 여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호텔에는 그 여자의 남편하고 자녀들 둘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핏 헥세스는 그때 컨퍼런스 참석차 거기에 갔다가 그 컨퍼런스 주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건너갈 때쯤 그때 이제 불륜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그 유부녀가요. 근데 그 성폭행 보고를 한 게 그러니까 월화수 지나서 목요일에 이제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당했으면은 바로 신고했어야 되는데 왜 4일 뒤에 신고했느냐. 그게 이제 논란의 쟁점입니다.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제 너클스 바라는 술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둘이 이렇게 좀 웃고 뭐 서로 팔짱 끼고 그랬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유부녀였지만 피트
헥세스는 그때 완전히 이제 만취 상태였고 나중에 경찰 진술에서도 맥주를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피트 헥세스 호텔 방에 들어가서 새벽 4시에 이제 여성이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자녀들이 있는 그 호텔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새벽 2시에 들어가기 전에 1시 반, 새벽 1시 30분에 호텔 수영장 앞에서 또 대판 싸웠다고 그럽니다. 둘이. 그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호텔 게스트 2명이 이렇게 시큐리티까지 부를 정도로 시끄러웠대요. 근데 그때 시큐리티에 따르면은 여성은 이렇게 전혀 술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장관 핏 헥세스를 놓고 제일 얘기가 지금 시끄럽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스캔들 때문에. 글쎄 뭐 불륜이 그 기준이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도 그렇고 뭐 빌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남자들하고 동성애 맨날 하고 싶었다고 그랬고 존 F 케네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방장관 임명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성폭행 케이스는 어쨌든 그 합의금을 뭐 $10,000인가 줬대나요? 합의금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다고 그런다. 왜냐면 피트 헥세스 같은 경우에는 왜 합의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팍스뉴스 토요일 아침 앵커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이제 잃을까봐 그랬던 거죠.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팬 번디 법무장관 지명자가 좀 약해 보인다. 강골 같지가 않다. 맷 게이츠에 비해서. 뭐 맷 게이츠가 워낙에 강경한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분도 보통 아닙니다. 그 팬 번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제목으로 달았지만 수사관들을 수사하겠다. 특검. 그 법무부가 무기화해가지고 이렇게 학부모들을 수사하고 트럼프 수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이분 딱 얘기할 때 그 신념이 느껴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Republicans take back the White House,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e Department of Justice, the prosecutors will be prosecuted, the bad ones. The investigators will be investigated because the deep state, last term for President Trump, they were hiding in the shadows. But now they have a spotlight on them and they can all be investigated. The question.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 특히 이제 뉴욕타임스 뭐 이런 언론들이 계속 지금 트럼프를 뭐 자나깨나 까니까 팬 번디도 문제 있다고 계속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팬 번디 말고 다른 좀 더 약한 그런 법무장관 지명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언론들 지금 계속 부정적인 뉴스만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팬 번디에 대해서. 2020년 선거 이슈 똑같이 문제 삼았다. 트럼프처럼. 그거는 득 아닙니까? 트럼프한테. 그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팬 번디는 무난하게 상원 인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공화당원들이 다 예스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정신 나간 바이든 정부 산하 법무부 국장인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진영에서 13명인가 찬성표 던져줬어요. 당연히 이런 분은 들어가야 되고 메릭 가랜드를 보면은 맷 게이츠도 전혀 문제될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고 국방장관도 핏 헥세스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급진 좌파, woke이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woke이즘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미국 군대에서. 특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woke를 다 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핏 헥세스가.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 과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 중에 메인스트림 미디어인 CBS가 방송 3사 중에서 모든 그 전체 프로그램 볼 때 시청률이 1위일 거예요 아마. 예, CBS가 예전에는 ABC였는데 한때는 뭐 MBC였다가
지금은 CBS인데요. CBS 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보와 함께 2232명 성인 대상으로 지난 19일에서 22일 진행해서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 여기 나와 있죠 제목이 Majority of Americans pleased with Trump transi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 승리에 대해서도 기쁘다, 만족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5%나 됐습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음식 및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응답자가 44%였고 올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35%에 머물렀습니다. 변화가 없을 거다 21%였습니다. 트럼프가 인선한 내각 주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는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이었다가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가 없다가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가 44, 나쁘다가 25고요. 압도적으로 좋다가 많았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명자에 대해서도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좋은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19%였습니다. 피트 헥세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군대에서 워크, 국방부에서 워크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가 없다가 39%였습니다. 털시 가벌 국가정보국장, DNI죠. Department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가 없다 36%였습니다. 근데 이제 루비오나 케네디 주니어 후보보다는 지명자보다는 긍정 평가가 적었고요. 또 트럼프 대표 공약인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뭐 이런 추방에 대해서는 57%가 불법 이민자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불법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이민자는 잘못된 표현 아니냐고. 예, 잘못된 표현이죠. 이민 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불법 체류죠. 예.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거니까요.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는 57%, 불법 난민 포함해서요. 57%가 찬성했고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52%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과반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뭐 계속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도 보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런 내용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죠. CBS가 별로 보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대해 공화당원 95%가 흥분된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민주당원들도 이번에는 트럼프 그냥 무조건 안티 트럼프 부르짖지 않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Most Democrats aren't motivated to oppose Donald Trump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도 같은 여론조사입니다. CBS 유거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응답한 겁니다. 민주당원이 그래서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 목소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컴백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그리워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굉장히 잘했구나. 국정 운영을 잘했구나. 경제 좋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낮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관세 폭탄 터트려도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름값을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가요. 그래서 drill baby drill. 시추 강조하는 게 화석연료 활성화를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를 장악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그렇게 거듭나겠다고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마 이 공약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거예요. 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화석연료 활성화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2기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요. 인플레이션 잡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피트 헥세스 얘기하면서 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이제 피트 헥세스가 마약을 이렇게 약을 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약을 탔다고 주장한 그 시점 이후에도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이 여자가 남편한테 자기가 바람핀 거 피트 헥세스하고 바람핀 걸 들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경에 처한 거를 그렇게 자기 그 위기에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줬다 그러는데 자기 남편한테. 근데 여자들이 다 핏 헥세스한테 뭐 시쳇말로 뻑간 그런 분위기였다. 다 그냥 반한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문자를 계속 남편한테 또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문자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핏 헥세스 뭐 팔 만지고 뭐 등 만지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핏 헥세스한테 콘돔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번 그럼 전화해봐라 핏 헥세스. 그래서 왜 자기한테 성폭행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라. 뭐 경찰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성폭행이 맞는지.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래요 여성이. 수영장에서도 이게 싸운 게 아니네요. 싸운 게 아니고 둘이 이제 좀 말을 시끄럽게 하다가 여자가 이제 헥세스 호텔방에 데려간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상원 인준 청문회 때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그리고 벌써 이렇게 새벽 1시 15분에 팔짱 끼고나 같이 나갔다는 거는 그리고 수영장 쪽으로 향했다는 건 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증인 한 명은 이렇게 헥세스하고 플러팅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헥세스를 이제 유혹을 한 거죠. 모든 정황을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 한 명에 따르면 그 다음날 그냥 멀쩡했대요. 뭐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은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충격받은 모습.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헥세스는 기억이 안 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만취 상태여서 인사불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갔는데 왜 그 여자가 자기 방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랬고요. 그러다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서로 이렇게 막 이제 그 성관계 맺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콘돔이 있냐고 그거는 또 이제 기억하는 것 같아요 헥세스가. 그리고 이제 관계 직후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여자가. 그래서 그냥 카우치에서 잤다고 소파에서 잤다고 이렇게 거짓말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 헥세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려고 그랬다. 이 영상 보니까 막 유혹하고 데려간 게 이제 여성 쪽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위원회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벌써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X에 나를 위한 규칙이 아니라 너를 위한 규칙. Rules for thee, not for me. 뭐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수천 명의 IRS 국세청 직원 및 계약업체가 말 그대로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건 그 상원의원 조니 ern스트 상원의원이 발표한 건데요. IRS를 감사한 결과 거의 5천만 달러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체에서 미납된 직원 세금 수는 15억 달러가 넘는다. 15억 달러.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IRS가 납세를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효율위원회가 벌써부터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 보면은.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겠다고 군대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The Times가 복수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소식통들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곧바로 즉각 발표될 거라고 합니다. 준비 중인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는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원래 그 성전환, 성치료까지 금지를 다 했었어요. 트럼프 때는 인정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 전투력보다는 다양성, wokeism, DEI 이런 정신 나간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온 군내 woke 문화를
맹비난해 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후보자 핏 헥세스, 오늘 제일 많이 얘기 많이 했는데 핏 헥세스 그렇게 얘기했죠. Gotta get rid of the woke shi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 내에서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핏 헥세스는 여성들이 전장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트럼프는 2017년 들어서는 1기 그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바이든은 무조건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면은 거의 너무 좋아하니까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을 했죠.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 차관에 레이첼 레빈이라는 트랜스젠더 채용했어요. 그런 거 보면 완전 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얼굴도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가면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5,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되면 뭐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데 남자다운 남자들이 더 많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군들이 특히 트랜스젠더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지금 남자들이 여성 스포츠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마her조차 지난주 금요일 리얼타임에서 맹비난했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군대가 이미 충분한 병사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군에서 쫓겨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니까 뭐 트럼프한테 또 불리하게 쓰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트랜스젠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 화장실 쓰는 그런 남성, 지금 낸시 메이스 연방 하원 의원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연방 의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에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낸시 메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거든요. 그 공화당 의원이고 원래는 안티 트럼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마가 진영 쪽에 합류한 그런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딸이 있어도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오면은 저는 싫을 것 같은데요. 제가 딸이 있다면. 근데 이렇게 보세요. 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트랜스젠더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팍스 뉴스에서 톱 뉴스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MSNBC를 매입하면은 조 로건이 앵커맨 될 수 있다고. 조 로건도 그렇게 밝혔어요. 하겠다고. MSNBC 진짜 살까요? 궁금해집니다. MSNBC를 사면 팍스 뉴스 경쟁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둘 다 진보예요, 원래. 그쵸?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트럼프도 원래 민주당이었고. 그만큼 민주당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다 이제 우파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몇몇 분께서 좀 제가 지난 그 구독자 미팅 했었을 때 경제 뉴스도 좀 다뤄달라고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워렌 버핏은 저희들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죠. 저는 뭐 80년대부터 워렌 버핏 책을 좀 워렌 버핏 관련해서는 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관련 책들도 많이 보고 투자 방법도 좀 이렇게 연구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워렌 버핏식으로 투자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워렌 버핏이 원래는 몰빵 스타일이죠. 예,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확실한 주식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워렌 버핏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딱 확실한 주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 올인하는 그 재무제표가 건강하고 그러면은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룰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읽었을 때 워렌 버핏 관련 투자법, 돈을 잃지 마라.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룰이 첫 번째 룰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돈을 잃지 말라는 건데, 이게 쉬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애플 굉장히 많이 매각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 버크셔 해더웨이, 원래 섬유 회사죠,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Berkshire Hathaway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었는데 50% 정도 팔았다고 얼마 전에 나왔고 5일 전에도 대량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현찰을 많이 쥐고 있고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너무 뜨겁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반면에 다미노스 피자를 샀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워렌 버핏 따라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없대요. 예. 워런 버핏이 원래 굉장히 안전한 주식들을 많이 좋아하고 예전에는 이제 신문사 주식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문사 주식은 많이 안 갖고 있고 코카콜라 주식 좋아하고 코카콜라는 지금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워런 버핏이. 근데 도미노 피자 대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올랐어요. 다미노스 피자가 아마 1년 뒤, 5년 뒤에는 훨씬 더 오른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은 장기 투자, 주로 장기 투자를 하시죠. 여전히 3베드룸에 살고 자동차도 그냥 중고차만 몰고 다니고 아주 절약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인상적인 분이죠. 그리고 이제 말도 이렇게 코미디언처럼 좀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하고 절친이라는 게 좀 그렇고 민주당원이고 매번 그냥 민주당 만만세 부르시는 그런 분이에요. 90대인데 아주 정정하고 사탕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아이 입맛. 트럼프랑 그런 건 또 비슷하고 하고요. 아이 입맛인 건.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풋볼 시즌 뭐 단기 투자로 보면은 풋볼 시즌이고 풋볼 시즌에는 보통 피자가 많이 팔리거든요. 또 플레이오프 때 1월, 2월 때는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파파존스를 좋아하는데 뭐 안 먹은 지 꽤 됐습니다. 파파존스 그 콤비네이션으로 그 블랙 올리브 빼고 예. 주식 투자의 필독서라고 그러죠. 베런스 잡지를 제가 오랫동안 구독했어요. 저는 베런스를 옛날부터 2000년대부터 베런스를 구독해 왔는데 근데 꼭 이렇게 그 조언하는 대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저도 뭐 그냥 또 직장 다니고 그랬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이렇게 주식 스토리들이 재밌어요. 그 회사 스토리. 베런스지를 보면은 그런 회사 스토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재밌어요. 그 스토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고 그러는 내용을 보면은 헤드라인만 쭉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베런스에서 추천한 주식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 Best Buy, Zoom, CrowdStrike 그러니까 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했다고 거짓말한 게 이 바로 CrowdStrike이었거든요. 메이시스. 근데 또 주식 추천 종목이네요. 여기서. 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상적인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 How Science Lost America's Trust and Surrendered Health Policy to Skeptics. 이렇게 보건 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미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게 됐는가? 솔직히 팬데믹 때문이죠. 팬데믹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진 거죠. 뭐 팬데믹 때 뭐가 자기 경험담을 얘기해도 규제하고 뭐 빅테크가 전부 다 규제했었죠. 다 흰신 안 맞으면은 죽을 것처럼. 그리고 또 흰신을 맞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버맥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내용 많이 전하고 예? 조로건이 이버맥틴 복용하고 좀 나았다고 그거 갖고 그렇게 난리치고 CNN이 너 본인이 나았다고 그러는데 너 그러고 너 나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우기고 예? 그 미친 세상이었죠. 미친 세상.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뭐 민간 사업체처럼 이렇게 부지런하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또 거짓말도 많이 해왔고 그동안에 쭉
그런데 7, 8개월 만에 작전명 초고속 Operation Warp Speed 해가지고 물론 트럼프 정부 때 나오긴 했지만 트럼프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제 락다운을 풀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Operation Warp Speed로 7, 8개월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흰신이라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백신이라고도 얘기 못하고 흰신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참고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걸 발명한 것처럼 흰신을 백신을 의심하는 걸 마치 그걸 그 의혹을 제기한 걸 발명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보수 농객의 대가인 토마스 소, 흑인 보수 농객이죠. 토마스 소울이 인터뷰 과거 95년도에 인터뷰한 걸 보면은 백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역 백신 1000명당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알아야 되는데 아마 1000명당인가 10,000명당인가 30명 아이들의 뇌가 다치는 걸로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95년이었거든요. 그 인터뷰가. 그것도 토마스 소울이 자기가 이렇게 직접 연구해가지고 발명한 게 아니라 그 조사를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기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안 맞았습니다. 예, 뭐 힘들었지만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더라고요. 뭐 트럼프는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맞았다고 그러는데 뭐 부스터까지 뭐 빌 오라일리 같은 사람도 맞았고 션 해너티 많이들 맞았어요. 팍스뉴스 쪽에서도. 예. 근데 일체 주위에서 좀 안 좋은 일들 겪으신 분들이 많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특히 정부기관이 뭐가 옳다 이렇게 막 강제로 뭐 할 때는 이거 배후에 뭐가 있다. 저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의심 스위치가 딱 켜져요. 모더나 같은 회사가 10년 전에 14년 전만 해도 컴퓨터 한 대밖에 없던 그런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엄청난 그런 백신 회사가 됐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이제 프랑스 연구서를 제가 많이 봤어요. 프랑스 첫 번째 보고서가 아마 프랑스에서 나온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그 효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걸 또 트럼프가 언급했다고 또 난리치고 트럼프의 잘못된 정보 코미디죠. 코미디. 미친 거죠. 세상이 미친 거죠. 세상이. 아이들까지 그렇게 강제로 맞게 만들고 말이죠.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잘못된 아이들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보면은 괴로워서 못 봐요. 정말 그 관련 영상들 보면은 괴로워서 못 봅니다. 그 부모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모습 보면은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이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제가 볼 때 인터뷰 봤거든요. 뭐 올바른 얘기만 하던데요. 건강 이슈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론 존슨 연방 상원의원이 CDC, FDA, HHS 코로나19 백신 그 부작용 이슈와 관련해서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낱낱이 조사할 거라고 그럽니다. 보건복지부 완전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가는 걸 기득권이 싫어하는 겁니다. 기득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제일 많이 푸시했습니까? 지난 한 2, 30년간 가장 강력하게 푸시한 게 코로나19 흰신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사람 못 쉴 정도로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까지 푸시한 게 있었습니까? 어떤 백신을 놓고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조사해야 되고 마치 기적의 그냥 흰신인 양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백신 맞은 사람들도 계속 걸리던데요. 그리고 파우치가 왜 우한 연구소에 gain of function 허용했는지 왜 그 사르스 바이러스를 강화시키고 왜 그런 실험에 가담하고 예산 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보면 어떤 한국 의사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알베스 여러 가지 약이 효능이 있다. 알베스 그중에 이제 알베스코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그냥 무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해리포터 좋아하십니까? 해리포터? 저는 해리포터 영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책도 첫 번째 책만 봤는데 재미가 없었고. 어쨌든 근데 그 작가인 J.K. 롤링은 마음에 듭니다. 트랜스젠더 강력하게 반대하죠.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고 평생 남자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나면 평생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 말이 맞는 거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 아닙니까? 진실. 그래서 진실이 취소 문화를 이겼다. 딱 이렇게 J.K. 롤링이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죠. J.K. 롤링도 굉장히 이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배우들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네,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떼돈 벌려줬으면. 근데 입만 열면 J.K. 롤링 비판하고 그래요. 그 정신 나간 그 주연 배우 이름 뭐죠? 다니엘 어쩌고 저쩌고 에마 왓슨 예, 여자 그 헤르모니 여자 역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잘 모르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모르겠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재무장관의 성소수자 베센트, 스캇 베센트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 지었어요. 모든 인사 다 마무리 지었고 농림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하면서 15개 부서 장관 후보자 인선 마무리 지었습니다. 8년 전 당선 한 달이 지나서야 첫 내각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한 거고요. 자, 경제정책을 총괄할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핵심 경제 고문인 베센트를 이제 지명했는데요. 베센트는 당초 재무부 장관으로 낙점돼 있다가 인수위 공동위원장인 하워드 러트닉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 경영자의 거센 도전을 받았죠. 특히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러트닉을 많이 밀었습니다. 둘간 자리 쟁탈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 16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러트닉이 변화를 이끌 인물이다. 베센트는 정과 동이다. 지금은 한간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러트닉을 공개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죠. 지난 19일에. 그리고 강력급 대표가 따로 이끄는 미국 무역 대표부까지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뿐 아니라 무역 협상까지 러트닉에게 몰아주면서 관세 전쟁을 주도할 힘을 실어준 뒤 뒷수습을 해야 할 재무부 장관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베센트를 지명한 셈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멕시코하고 무역 전쟁을 시작할 경우 베센트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을 맡게 됐는데요. 이카노미스트, 안티 트럼프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인 이카노미스트가 트럼프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센트를 지명한 거에 대해서 재무장관 베센트는 시장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지녔다. 거시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월스트리트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제 관세 정책이죠.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는 무조건 60% 관세 때릴 것 같아요. 중국은 무조건 잡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간에 이 조율 역할을 잘 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시진핑하고 친하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 그 100% 이제 테슬라 투자로 이렇게 공장 만들고 그 중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하는 뭐 하여튼 중국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가지니까 뭐 중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카드를 통해서 관세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성격상 그거는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한테. 예.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관세. 너무 그 위안화 조작이 심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임기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고 두 번째 그 바이든 정부 때도 그 관세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60% 내지 100% 더 올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팬데믹 이슈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특히 이제 미군 기지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그렇게 처음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고 국제사회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수십조 달러를 물어내야 된다고 중국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세 통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막 그냥 한국 한인 언론들도 다 어쩌면은 이렇게 좀 트럼프가 좀 관세를 좀 중국한테 덜 때리는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인데 제가 볼 때 양보 안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성격상. 특히 팬데믹 때문에 자기가 낙선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당하면 10배 갚는다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래요. 보복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예. 성격상 쉽게 고칠 수가 있나요? 또 나이가 들면은 더 이렇게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는데. 베센트는 협상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되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물가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직후 CNBC 인터뷰에서 민주당 패배 원인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베센트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중국 상대로 또 여러 국가 상대로 관세 폭탄 터뜨렸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별로 없었습니다.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유가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관세는 늘리되 유가는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를 대폭 낮춰서 예전에 한번 유세 때 50센트 정도로 내가 낮추고 싶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폭 낮추겠다는 거예요. 콸콸 기름을 콸콸 나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미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 독립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걸 수출하겠다. 전방위로 수출하겠다. 지금 벌써 유럽에선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거 이제 미국에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관세 터트려도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한테 좋다고 봐요, 관세. 왜냐하면 미국 노동층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주려고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베센트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덜 공격적인 거는 맞나 봐요. 근데 베센트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초강경 관세 공약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팍스뉴스에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보호와 외교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시장에 더 의존적이므로 관세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 말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한 국가 부채 감축,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혁도 어젠다고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글에서는 비생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왜곡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이번이 미국이 유럽 스타일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부채의 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가 부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제 베센트를 싫어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공화당 이제 트럼프 마가 진영에서는 과거에 조지 소로스 오른팔 출신이라는 게 가장 걸리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로스 펀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있다가 독립해서 헤지 펀드 회사 키스퀘어 그룹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예. 근데 어쨌든 뭐 소로스 앵글이 없는 건 아닌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소로스의 오른팔로 통했지만 오랫동안 소로스하고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한 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가 앨범인 hnhkorea.com에서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은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일 복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후원 주소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영석원 Truth Politics Incorporated PO Box 68 Harbor City, California 9071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제 26개 공립대학에서 DEI, 다양성 포용성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다 쫓아내고 뭐 권리 장전이라든지 미국 독립 선언문, 헌법, 연방주의자 논집 이런 걸 이제 가르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공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MSNBC만 사면은 더 아주 아침마다 그냥 상쾌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맨날 이길 거라고.
그래서 이기는데 지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기는데 지치더라도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다. 당신들이 지쳐도 나는 그래도 계속 이길 것이다. 하고 일단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고요. 인준도 잘 됐으면은 지금 이제 지명한 모든 사람이 임명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